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의학 발견 중 하나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대한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1929년 노벨상 연설에 담긴 비타민 발견 뒤에 숨겨진 그 놀라운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참 역설적인 질문 하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문명의 발전, 그러니까 더 편리하고 더 깨끗해진 삶이 오히려 사람들을 속수무책으로 쓰러뜨린 끔찍한 질병으로 내몰았을까요? 그 질병의 이름은 바로 각기병, 베리베리라고도 불렸죠. 이 병은 사실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왔는데요. 근대에 들어서면서 정말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냥 좀 아픈 병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마비되고 근육이 쪼그라들다가 결국 심장이 멎어버리는 정말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때는 일본군 병력의 무려 6분의 1을 쓰러뜨렸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80%에 육박했다니 상상이 가시나요? 이 의학적 수수께끼를 푸는 건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자, 당연히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들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과학계를 지배하던 아주 강력한 믿음 때문에 이들의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야흐로 세균학의 전성기였거든요. 모든 병의 원인을 세균에서 찾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것도 분명 어떤 세균 때문에 생기는 감염병일 거야 하고 확신했던 겁니다. 자, 바로 이 미스터리의 한복판에 서게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의사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인데요. 그는 이 각기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을 찾아내라는 특명을 받고 자바로 파견됐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범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처럼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게 모두가 미공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180도 뒤집을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아주 우연한 계기로 말이죠. 이게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에이크만 실험실에 있던 닭들이요, 갑자기 각기병 환자들하고 똑같이 몸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닭들 먹이를 추적해봤더니 글쎄, 군 병원에서 남은 깨끗한 백미, 그러니까 쌀결을 싹 벗겨낸 쌀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먹이를 예전처럼 도정하지 않은 현미로 다시 바꿨더니 닭들이 거짓말처럼 나아버린 겁니다. 보세요.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한쪽은 병을 일으키고 다른 한쪽은 병을 고쳤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범인이 세균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뭔가 빠져버렸다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였던 겁니다. 자, 닭 실험에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과연 사람들을 괴롭히던 각기병 미스터리의 진짜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에이크만은 이제 이 가설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도정한 백미를 먹는 사람들의 각기병 발병률이 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자그마치 300배나 높게 나온 거예요. 300배요.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죠. 자, 좋아요. 이제 현미가 각기병을 치료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바로 왜입니다. 도대체 현미에 뭐가 있길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의학의 새 시대를 여는 정말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처음 에이크만은 백미에 어떤 독이 있고 쌀겨가 그 독을 없애는 해독제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하지만 그의 후임자 흐레이스가 여기서 판을 뒤집는 생각을 해냅니다. 혹시 문제가 독이 아니라 결핍은 아닐까? 하고요. 즉,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물질이 쌀겨에 들어있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필수 물질에 마침내 비타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말고도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게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반드시 음식을 통해 얻어야만 하는 물질,
바로 비타민이죠. 새로운 과학 분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비슷한 시기에 지구 반대편 영국에서도 이 발견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프레더릭 홉킨스 경의 연구는 이 미지의 물질들이 그냥 병만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모든 생명의 성장 그 자체에 꼭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호킨스가 던진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거였어요. 도대체 생명은 뭘 먹고 자라는 걸까?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는 정말 기가 막힌 실험을 하나 설계합니다. 그는 어린 쥐들한테요, 아주 순수하게 정제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만 줬어요. 영양소는 다 있으니 당연히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웬걸 쥐들이 전혀 자라질 않는 겁니다. 성장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식단에 하루에 딱 우유 몇 방울, 2-3cc 정도만 추가해줬더니 쥐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결과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한눈에 보이죠. 기본 식단만 먹였을 땐 성장이 거의 멈춰 있다가 우유를 아주 조금 추가했을 뿐인데 성장률이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이게 바로 홉킨스가 보조식품 인자라고 불렀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물질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한쪽에선 각기병의 원인을 찾고 다른 한쪽에선 성장의 비밀을 풀고 있었어요. 이 두 개의 위대한 발견이 하나로 만나면서 인류는 건강과 영양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이크만과 홉킨스, 이 두 사람의 연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비타민 과학의 단단한 초석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결핍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니까요. 그동안 원인을 몰랐던 수많은 질병들의 미스테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선원들을 괴롭혔던 괴혈병, 아이들의 뼈를 휘게 만들었던 구루병, 펠라그라, 이런 병들이 왜 생기는지 드디어 알게 되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1929년 노벨상 위원회가 했던 이 말에 당시의 감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비타민의 발견은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우리는 수많은 모호한 질병에 대한 이해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법 발견이 아니라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과거의 과학자들이 매일같이 보던 쌀겨 속에 숨겨진 진실을 놓쳤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도 너무나 명백한 무언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위대한 발견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